보시면은 1번 호, 소 이런 것들을 수정 없이 사용해라. 바꾸지 말아라. 제약국끼리는. 2번 마찬가지죠. 통칙, 부류, 범위를 바꾸지 말아라. 순서 바꾸지 말아라. 따라라. 그 다음에 공개해라.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.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소호와 한계를 국내주 같은 경우로 해서 이제 약간의 어떤 범위 설정을 추가로 하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 협약의 어떤 범위를 넘어서지 않게, 저촉하지 않게 해라. 그 내용들. 별게 없기 때문에 쓰기도 어려운 겁니다. 이런 것들.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. 그 다음에 권리도 별거 없습니다.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실제 HS위원회에서 이제 각국에서 이제 품목권리 이슈가 생겼을 때 그 안건을 상정을 하고 이제 각국 대표들이 나와서 이게 어디로 분류될지 막 그 회의를 합니다. 회의할 때 마지막에 이제 만장일치 투표를 하게 되는데 투표할 때 이제 한 표 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. 이런 사례 굉장히 많고요. 제가 이제 그 HS위원회가 보통 1년에 한 2번은 열리는데 거기서 나온 어떤 결정된 품목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제가 수시로 설명을 드리고 우리 시험에 필요한 부분들은 빼서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보여드릴게요. 그 다음에 이제 분쟁 해결 협약 10조입니다. 얘도 협약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. 쭉 보시면 되는데 분쟁 해결이라는 게 저거죠. 어떤 물품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예전에 유럽이었나 폴란드였나 저 기억이 안 나지만 DMB-TV 사례가 아주 유명한 거죠. 우리나라에서 그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핸드폰에 TV가 나와요. 요즘엔 그런 거 거의 없죠. 우리나라는 이제 핸드폰으로 수출을 했는데 외국에서는 야 이게 핸드폰이야 TV야 관세를 부과하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. 휴대폰은 관세가 없고 TV는 관세가 있거든요. 이런 다툼들 아주 많이 생깁니다. 실제로.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업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무관세에 해당되는 코드로 주장을 할 것이고 저쪽 애들은 관세 목적, 또 수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고세율로 주장을 합니다.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올라가서 이제 HS위원회에서 이제 뭐가 맞는지 싸우게 되고 결정이 되면 이제 통지를 합니다. 그런 어떤 절차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뭐 옛날에 그 태블릿 PC 같은 것들,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, 또 예전에 또 이제 인형인데 이거 인형이냐 섬유 제품이냐, 왕구로 가면 세율이 없어요. 0%인데 섬유로 가면 13%예요. 그런 문제들. 그 다음에 요새 많이 타고 다니는 세그웨이 아시죠? 그런 것들이 과연 87류인지 기타 운동용구인지 기타 85류인지 그런 논쟁들이 아주 많이 생기고 있고요. 각 국의 어떤 이익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아주 이게 치열하게 어떤 논리 싸움이라든가 그런 걸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이번에 개정된 거 있잖아요. 85류에 이제 MCP라고 MCO 생겼잖아요. 뭐 오실레이터 부착하는 것도 실리콘 기반의 공진기 부착하는 규정이 생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어떤 IC 칩에다가 만약에 센서를 붙였어요. 그럼 얘는 그 MCP 규정을 넘어서기 때문에 반도체가 아니다. 그냥 어떤 물품의 부분품이다라고 해서 8%를 부과했어요. 근데 이번에 규정이 돼서 센서를 부착한 것들, 공진기 부착한 것들, 오실레이터를 부착한 것도 전부 다 반도체를 보기 때문에 85에 포함이 되게끔 바뀌었죠. 이런 부분들.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센서 하나 붙이고 떼냐에 따라서 세율이 8대 빵이 되는 거예요. 몇백만 불 수출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거죠, 이게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싸우는 거죠. 더 유리하게끔. 우리나라 이런 거 수출 많이 하니까 무조건 여기로 가게끔 푸시를 할 것이고, 다른 반대편에서 이제 야 얘는 반도체 아니야. 어떤 기계의 부품이니까 세금을 내. 이렇게 싸울 거고요.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래서 당사국 간 해결하고 협약 뭐 쭉 읽어보세요. 별 내용 없습니다. 이런 것들은. 6번에 보시면 이제 개정 절차 나와 있죠. 그래서 개정 절차는 총 6번 최근에 개정이 됐고요. 2092년부터 해서 6번 개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개정하는 건 가장 큰 게 이제 교역량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. 교역량의 변화. 그 다음에 이제 신상품의 출몰. 사회적 이슈 같은 것들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교역량 같은 경우에는 4단위 3번 기준으로 연간 1억 불 이상 교역량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코드는 개정을 하게 됩니다. 6단위 기준 연간 5천만 불. 중요한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품목이 있었는데 얘가 통계량이 수입량이 없다가 갑자기 얘가 1억 불 넘어갔어요. 갑자기 많이 생겼네. 봤더니만 드론이라든가 그런 새로운 물건이라는 거죠. 야, 얘 특례시키자. 개정하자. 또는 이제 최근에 없어진 거 워드 프로세싱 머신, 타자기 같은 것들 요새 안 쓰잖아요. 삭제시켰죠. 교역량이 확 줄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빼고 기타로 몰아버리자.
그래서 없앤 겁니다. 기타 이제 어떤 그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개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. 뭐 우리가 횟수를 다 그 연도까지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17년도에 6차 개정까지 됐다. 그런 내용들을 이제 썰 풀 때 쓰는 내용들입니다. 그런 것들. 벌써 많이 나왔죠. HS란 뭐고 주와 통칙과 호의 용어에 따라 분류가 되고 특히 최근 2017년도에 6차 개정까지 이루어졌다. 쓰면 벌써 3분의 1을 쓸 수 있어요. 다 공부를 하셨다는 전제하에 이런 내용들을 꼭 잡아둬야 된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개정 절차를 보면은 별거 없고요. 뭐 개정 권고 반대 이의 있으면 이의 제시해라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이제 개정안의 발효 시기 얘가 이번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난번 작년 수업 때 좀 얘를 보세요라고 말씀드렸긴 했는데 나오진 않았죠. 기준이 4월 1일입니다. 만우절 기준이에요. 그래서 권고된 개정안이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년차 3년차 나와 있는데